저희가 지금 음, 이 우리 김창식 아이유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공 플래너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2023년 시작을 했고요. 이 성공 플래너를 저희가 그 PDF 파일로 우리 8일 몇 번 공유를 했는데 받아보신 분들은 다 있으시겠지만 현재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월터 미라클 그룹의 정신 세계의 슬로건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고개더 즉 성공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가 지난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 아침 인사로 출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박명국 사장님이 올려주신 그 차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습관에 집중하라. 경쟁 상대는 결국 나 자신이다. 이거 평소에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박명호 사장님이 이거를 그냥 글로 사진이나 글을 쓴 건가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걸 아니더라고. 근데 진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습관에 집중하라. 결국 성공은 습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경쟁 상대는 결국 나 자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그 이러한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오늘 내용도 사실 그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오늘 고개더는 되는 거예요. 고개더. 뉴 매니저 워크숍 때 항상 얘기 나오는 얘기가 코 리더가 돼야 된다. 고개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고개더. 고개더는 자신이 원하는 거를 쟁취하는 사람들. 이런 분을 고개더라고 하는데 그런 고개더가 되기 위한 즉 PM 사업 성공을 위한 실천 습관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한번 복수 한번 읽어보면 사실은요 저는 PM 사업을 할 때 이 습관들을 한 것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매일 오전 7시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에 출석한다. 출석만 하지 말고 꼭 학습의 시간과 명단 정독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실천 습관이거든요. 매일 아침 서로 아침 인사를 하면서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슬로건이 뭡니까? 아침 습관이 성공의 입구로 이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침 시간에 뭐 학습한다기보다 하루의 시작을 자기 사업에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또 필요한 얘기들로 시작하자. 그리고 명단 정독은 그런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제가 얘기하죠. 명단 정독을 하면요. 주문 같다고 주문. 꼭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 명단 정독을 매일 습관화하면서 저희 리크루팅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걸 많이 느낍니다. 실제 매일 명단 정독을 해보세요. 자신의 명단에서 가망곡의 명단들을 뽑으셔서 매일 아침 그 명단들을 정독하세요. 정독하시고 아무튼 이러한 얘기들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 두 번째 주 1회 진행되는 그룹 미팅과 매주 화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진행되는 우리 M스쿨 101에 참여한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현재 이런 성공 실천 습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고 매일 밴드 단톡방에 최소 10번 이상 방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는 단톡방이든 밴드든 다 알림 설정이 돼 있어요. 저는 소리도 울리게끔 해놨어요. 저는 PM 사업이 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음 설정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든 또 이런 삑삑 울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무음으로 해라. 그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무음으로 했다라면 사실 중간중간에 막간막간에 단톡방을 들여다보는 습관 때로는 밴드에 들어가 보는 습관, 꽤 중요해요. 밴드 같은 경우는 좀 하루 마감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밴드는 말 그대로 도서관이죠. 우리 자료들이 거기 1차적으로 다 올라가고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단톡방에 쭉쭉쭉 올라오는 것보다는 밴드에 있는 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최소 10번 이상 방문한다? 중간중간 방문하다 보면 10번 이상 방문을 하죠. 지금 단톡 많잖아요. 컨슈머 서비스 센터도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 위한 방도 있고 그리고 사업자 방도 있고 뭐 거기 어떤 분들은 정회원방도 있고 어떤 분들은 리더방도 있고 또 후원방도 있죠. 각자 업라인들과 파트너와 함께 있는 그런 후원방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단톡방 밴드를 좀 무음 설정을 했더라도 중간중간 들어가서 체크하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떠한 글들을 읽었으면 읽었다라고 표시하라는 거. 그거 꾹 누르면요. 이모티콘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읽었다는 표시예요. 그런 습관 좋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을 복제해 나가야 돼요. 그 작은 것들을. 자, 아무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 매일 PM 정보를 2명 이상에게 전달한다. 월 15회 사업 설명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매일 PM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대한 정보든 사업에 대한 정보든 아니면 이거죠. 매일 PM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PM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 그렇죠.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다 알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어?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어제 제가 미팅하신 분은 어떻게 제가 컨택을 하게 됐냐.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근데 이용수 씨가 했던 게 PM 아니에요? 맞아요. PM 맞아요. 아, 나 얼마 전에 내 친구가 PM 제품을 먹어보라고 권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용수 씨가 얘기했던 그 PM 같아서 연락했다고. 아, 그래요? 아, 근데 보니까 그 PM의 제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오케이. 미팅 한번 하시죠.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고 하니까 뭐 밥도 함께 하고 좀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컨택하게 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 PM의 얘기하는 게 너무 많대 주변에. 근데 이용수 씨가 하는 거 PM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본물 터지듯.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PM에 대한 정보들이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퍼지고 있다. 오늘 제가 들은 임전 사람이도 오늘 중간에 또 컨택을 또 하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그분 역시도 자기가 아는 분이 PM을 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임지원 씨가 했던 게 PM 같은데 자 PM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거기서 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PM 그러면 이용수, PM 그러면 박명수, PM 그러면 김창식. 자기가 PM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려야 되고요. 평소에 자신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내가 만약 PM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정보를 준 친구가 그 친구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친구 같아서 나한테 연락한 거래. 친한 친구인데도. 걔는 내가 알기로 사업을 제대로 할 애가 아니고 저쪽 요양병동에서 요양치료받고 있는 애가 무슨 뭘 알려주겠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평소에 이미지 메이킹을 얼마나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PM 사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 알려놓지 않았다? 매일 PM 정보를 주민상에게 전달한다? 내가 이 말은요, PM 정보를 전달하는 1차적인 목적은 PM 사업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품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알리는 일차적 목적은 결과를 떠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타이밍이 되면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 그럼 하루에 2명씩이면요. 1년이면 몇 명이에요? 720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사업하면서 내 주변에서 1년,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1000명 이상의 사람, 내가 이 사업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모르고 있다? 이런 습관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쭉 했었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을 꼭 참석한다. 이런 줌 미팅 스폰서 주관하는 거예요. 스폰서 주관하는 미팅 꼭 참석한다. 그리고 PMTV를 통해
회사가 주최하는 BA, 비즈니스 아카데미. 요번 다음 주 목요일 날 대전 BA 로드쇼 진행됩니다. 회사가 PMTV를 통해 이건 온라인상에서 내가 오프라인 참석 못할 수 있어요. 여기 써있죠. PMTV를 통해 회사가 주관하는 BA, 비즈니스 아카데미, PA, 프로덕트 아카데미, 오픈 미팅 등 온라인 교육은 꼭 참여하고 파트너들에게 알린다. 오프라인 참석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리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PM은 지금 현재 회사에 진행하는 것들 참여하는 게 좋아요. 지금 회사에서도 이런 오프라인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좀 집중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다음 주 대전 BA 로드쇼는 회사의 이 하반기 킥오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의미이고 앞으로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요. 실제 온라인으로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근데 실제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 열기와 열정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이 특히나 온라인 시스템이 좀 강화하는 좀 기반으로 하는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 오프라인 쪽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지금은 어떠한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프라인 미팅이에요. 결국에는 누군가 스타팅을 시키고 누군가 사업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런 거는 오프라인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한 오프라인 미팅과 온라인 미팅이 적절하게 좀 조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PMT를 통해 회사가 주관하는 BA, PA, OEM 등 교육들은 꼭 참석한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알린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에게 알리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동원, 동원의 동원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중요한 건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파트너가 동원이 되면 돼. 어? 자, 그리고 자신의 첫 고객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부터 제품 애용을 하고 당연하죠. 제품 애용을 하고 자신의 건강부터 챙긴다. 그러면서 체험 노트까지 작성을 한다라면 최고의 습관이죠. 최고의 습관. 어? 제가 어제도 미팅할 때, 제가 어제는 사실은,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제품 전달 위주의 미팅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사업 전달 위주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데모백에 제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제는 제가, 거의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낮 시간이었고 해서, 액티바이즈를 이 300ml에다가 액티바이즈를 12스푼, 실제 넣을 때는 수부키에서 10스푼, 12스푼을 넣어서 300ml에다가 그거를 딱 놓고 반반 나눠서 먹었어요. 상대방도 150ml 물에 액티바 6스푼을 넣은 거고 같이 나눠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서 또 먹기 전에 저는 요즘에 데몬백에 그게 있어요. 산소 포화도를 재는 게 있거든요. 산소 포화도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액티바이저 먹은 이후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는 걸 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액티바이저 먹으면 처음에 이렇게 먹은 다음에 딱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마신 다음에 맛이 어때요? 맛으로써 그분의 어떤 건강상 체크도 가능하잖아요. 그분은 좀 달게 느끼더라고. 아, 새콤달콤하고 좋대. 근데 어떤 게 더 강하게 느끼나요? 했더니 달게 느끼더라고. 아, 위쪽이 좀 가장 약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맛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맛 너무 맛있다. 상상했던 맛보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 그 친구분이 아무리 PM 제품 얘기했어도 느낌이 없었는데, 그 액기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잘 상상했던 맛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야. 비타민 B군이라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냐고. 항상 알약으로만 먹다가, 이런 주스 형태로 먹어보니 너무 좋으면서, 이 말이 그냥 술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처음에,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시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5분, 10분 정도 지나면, 플러시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온다. 어떤 반응?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면, 첫 번째, 좀 혈관이 좀 건강하신 분들은, 어, 살짝 붉어졌다가 살짝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살짝 그냥 확 올라와서 좀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식중 팔고 약을 좀 오랫동안 드신 분들, 장복하신 분들이 그런 반응이 나온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금 똑같이 먹은 반응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은 문제다. 왜? 모세혈관이 어혈들이 많아서 모세혈 확장시킬 수 있는 글라딘을 분비할 정도의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진짜 모세혈관 관리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플러시 현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럴 때 혈관 지도 있잖아요. 우리 그 스프링 노트나 아니면 그 PM 핸드북에 있는 사실 건강한 사람은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 우리 혈관의 98%를 차지하고 약 70억 가닥으로 이렇게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마지막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모세혈관이 안타깝게 나이를 먹다 보면 막혀간다. 지금 이게 액티바이즈를 시음시키면 나오는 멘트들이에요. 그런 중에 서서히 얼굴이 붉어지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기는 몰라요. 처음에 나올 때 몰라. 제가 요즘에 데몬스트레이션 가방에 작은 손거울을 갖고 다녀요. 손거울을 딱 꺼내서 얼굴 보라고. 얼굴이 붉어졌다고. 진짜 붉어졌네? 그러면서 슬슬 항상 이 플러시 반응은요. 머리에서부터 먼저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슬슬 열감이 올라오면서 이 제품 먹으면 모세혈관이 뚫리면서 열감이 올라오면서 체온이 올라간다. 체온이 1.5도 정도 올라가면 1도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 듣지 않았냐. 이런 얘기 다 거의 알거든요. 열감이 생겨. 처음 열감인데 갑자기 목 쪽 이러한데 점점점 팔 이런 데서 빨개지면서 그분이 트래킹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 나중에는요. 얼굴부터 쭉 내려오더니 허벅지 쪽까지 붉어지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여기 뒷근육 그 트래킹을 많이 하니까 뒷근육 쪽이 막 붉어지고 그러면서 이 액티바이즈라는 게 액티바이즈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내 몸에 안 좋은 특히나 많이 썼던 부위들 그런 부위들이 붉어지고 휴면세포들을 깨우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항상 나온다. 그리고 간질간질한 거 느끼시는 분도 있다. 간질간질.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염증 독소들이 빠져나갈 때 간질간질한데 그게 아주 심하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혈이 거의 나노 입자화돼서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중에 반응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나중에 막 간질간질하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저희 PM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이거는 우리 PM 제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3라고 하는 나이아신을 적게는 50ml에서 100ml 정도 이상을 먹게 되면 이런 플러시 현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안 나오는 게 문제다. 안 나오는 게. 아니가 문제다. 근데 이런 플러시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약으로 먹는 타블렛, 캡슐 이런 비타민 B 20알, 50알 먹어도 100알 먹어도 이런 반응 안 나온다. 그럼 왜 안 나오겠어요? 원래 먹으면 나와야 되는 정상인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PM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티바이즈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액티바이즈를 통해서 이 PM의 제품들이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제품 하나하나에 NTC라고 하는 핵심 특허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적용되어 있고 그런 거에서 소장에서 최적의 흡수율과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PM 제품이 지금 작년에 5,500억의 매출을 하면서 제품이 일한다는 말처럼 제품의 소개에 이루어져서 지금 PM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PM이 엄청나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 TV 링트라는 걸 보지 않았냐? TV에 링트라는 걸 보면 그 물에 타먹지 않냐? 이제는 건강기능식품도 알약의 시대는 구시대적인 알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물에 타먹든가 액상 형태는 이런 형태로 건강식품이 바뀌어나오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 PM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PM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초 3종에 대한 파워 칵테일, 뭐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비노겐까지 설명을 하면서 옵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제품들을 뭐 어떻게 먹으면 돼? 우리는 3개월 물론 나 같은 사업자한테 주문해서 먹어도 되고 직접 회원가입을 해서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지금 얘기한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이게 기본이고 이거 옵션 세트라고 하는 이 기본이고 정말 안타까운 게 나이를 먹으면서 모세혈관이 막혀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액티바이저가 필요해서 기초 3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하수도도 녹슬지 않냐. 우리 몸의 혈관, 이 혈액의 통로, 이 혈관도 이제 노화되기 시작하니 이 노화를 방지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제품이 뮤노겐이다. 이런 기초 4종인데 이걸 가장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초 2종은 우리가 3개월 구독으로 먹을 수 있다. 그분들이 오토십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일반 소비자들이 오토십 말 이해 못해요. 그냥 이 기초 2종은 3개월 구독으로 먹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아서 회원가 대비 거의 30% 가까이 더 싸게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만 요거는 3개월 구독으로 드시고 구독으로 드시게 되면 13만 3,140원이다. 하루에 4,300 얼마도 안 되는 즉 4,000원대 정도 3,5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걸 먹을 수가 있고 이거를 PM 제휴카드를 만들게 되면 10% 총괄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러면 11만 9천원대 먹을 수가 있다. 11만 9천원대. 그리고 나 같은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11%더 캐시백을 받는다. 내가 구매한 거에 대해서도. 나 같은 사람은 거의 10만 5천원대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오토십을 하시는 분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가 오토십 먹는 분이 자기와 같은 이러한 3개월 구독을 먹는 사람을 한 명만 추천해도 10만 5천원대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했던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이스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개당 거의 17% 정도 더 싸게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오토 구독 3개월 구독자에 한해서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 외에 이 파워 칵테일 이 리스토레이트도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 특가 할인 행사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바겐셀 제품들 살 수 있는 혜택들을 준다. 그래? 그리고 속된 말로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이렇게 소개하면은 공짜로 먹을 수도 있다.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 나처럼 회원가입해서 사람들 회원가입 먹게끔만 하면 그 회원가입해서 먹게끔만 하면 그분들이 먹을 때마다 약 금액 대비 약 10% 정도의 어떤 퍼스트 라인, 보너스 라인이 발생되는데 그게 여러 명 소개하게 되면 전체 이 사람들이 먹은 것들이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만 원, 만 원씩 하면은 공짜로 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거기서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오토십, 즉 3개월 구독을 먹을 때 혜택들을 얘기하고 거기서 퍼스트라인 보너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요. 사업적인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소비자는 이렇게 해서 공짜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소비자는 여기서 어떤 소비자는 자신이 누구를 회원가입에 먹었는데 그 사람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사업에 관심을 보고 사업을 진행해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 한 명 소개를 했다. 그 사람은 그 한 명 소개한 것 때문에 매달 500, 600씩 벌어가는 분도 있다. 실제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원장님에게 얘기했던 그 친구분도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분 안 하는 척 하지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 어? 아마 그분은 지금 내 생각에 누군가한테 소개해서 그러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약간 사업에 욕심 좀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여기 있을 거다. 왜? 한 명 소개했는데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 2명, 3명 하면은 우리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거 가게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최소한 A팀, B팀, C팀, 3개 정도 팀을 키워야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아마 그분이 한 팀만 생겨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팀도 키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분이 사업적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을 갖다.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사업은 내가 만약에 사업이 아니라 내가 먹는다라면 내가 이용수 씨한테 먹어야지. 그 친구 나 케어해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어제 미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제대로, 또 얘기를 하래. 내가 딱 끊었어요. 사업을 하면 제대로 알아볼 마음이 있으면, 정식으로 하면 나중에 알아봐라. 오늘 이렇게 뭐, 밥 먹으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나중에 정식으로 세미나에 한번 직접 오든가, 아니면 따로 미팅을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절제를 또 했다고. 절제를 하고, 오늘 후속 조치로 또 메시지 보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러한 제품을 전달한 있어서 지금 내가 말한 이 멘트는요, 제가 오늘도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기초 이종을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이라는 이 멘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첫 고객이고요. 자기 자신부터 제품 애용을 하고 자신의 검을 챙긴다? 작성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면 진짜 자신감 있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호기심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 나부터 일단 제품 애용자가 돼야 된다. 애용자가. 어? 애용자가 돼야 되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집에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론은 이거죠. 오늘 여기서부터 진행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전문가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으로 PM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매일 스터디 시간을 갖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셀프 리더의 꽃은 뭐라고요? 예, 강사예요. 셀프 리더의 꽃은 강사다. 즉 우리가 마이크를 잡아야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강사가 된다면요. 그분은 성공은 일단 5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사가 되면. 제품 강사든 보상 플랜 강사든 내가 강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교육에도 그 말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강사가 되고 싶다라면
기존의 강사, 10명 정도의 강사들, 왜 강사들마다 다 특색들이 있거든요. 최소 10명 정도의 강사들의 교육을 10번 들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뭐예요? 정보를 일단 습득을 해야 돼요. 어? 정보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학습한다는 거 첫 번째는요. 강사가 된다는 거는 내가 강의를 어떤 강사들의 강의를 10번 이상은 들어야 어,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단계가 강사의 2단계는 그러한 강사들의 교육을 들으면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공통되는 부분들. 그러한 공통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강사들이요. 평가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평가합니까? 자기가 이 마이크 잡고 강의도 뭐 안 하면서 그런 평가하지 마세요. 분명히 강사 한 명 한 명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거지 어떤 분에게 그분이 어떤 사업적인 계기를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건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색깔의 강사들의 교육을 다 들어보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이 정리하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정리한 걸 가지고 내가 직접 마이크를 잡아보고 자기의 스토리를 녹여주면 명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습이라는 말의 의미도요.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잖아요. 즉 내가 배우고 익혀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와 과정을 가져야 돼요. 여기 얘기하는 게 진짜 전문가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으로 전문가 아까 제가 비유도 들었지만 누군가가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자신의 스폰서가 전문가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면 좋죠. 설령 소개자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 소개자의 소개자, 그 소개자의 소개자, 엄난이로 거슬러 가서라도 자신의 비즈니스 스폰서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는 자기 소개자가 반드시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 스폰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문가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으로 PM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들, 비즈니스에 관련 정보들, 이 모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단톡방이든 밴드에 올려준 부분들이 어디에 그러한 지식과 노하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써먹을 수가 있죠. 내 이런 말씀, 이제는 요즘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라고. 노웨어가 뭐예요? 노하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노웨어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회, 경제, 경영, 또 우리 서점 가면 파트별로 책들이 정리되어 있죠. 도서관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 PM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제품별 각자 분리해서 정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어떤 책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알아야 돼. 지금 그게 노웨어 시대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제는 노하우가 내가 직접 없어도요. 이제는 솔직히 챗 GPT라는 이제 인공지능 AI가 나오는 시대예요. AI 통해 내가 물어보면 돼. 챗 GPT에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시라니까요. 챗 GPT 지금 좀 공부를 하려고 계속 마음만 먹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데 챗 GPT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왜 살아나가려면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요즘 저희 사업은 카톡만 잘해도 이런 디지털 도구만 잘 활용해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내가 그런 걸 안 해도요. 정리를 잘하는 걸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룹의 우리 김창식 사장님이 그런 자료들을
또 한 번 깔끔하게 정리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아마 그 정리해 놓은 게 비례사장님이 꼭 많은 분들에게 쉐어해서 뭔가 알려주려는 것보다 지금 말한 것처럼 PM이 아닌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온 열매들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 되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의 사람의 생각으로 PM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매일 스터디 시간을 갖는다. 저는요, 스터디 시간 정말 많이 가져요. 제가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 비전 스테이 올리는 것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듣고 올리는 거고요. 내가 직접 강의 두세 번 편집해서 올리고요. 상위 스터디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교육까지 다 듣습니다. 공부합니다. 책 읽고요. 매일매일 내가 사업에 도움이 될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하루에 최소 1시간, 2시간은 그러한 스터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하세요. 7시가 아니라 더 일찍 5시에 일어나서 책 독서하시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세요. 정리하고 스터디하고. 이러할 습관 없이 월 1,000만 원? 그런 수입을 벌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부업이든 전업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어떤 시간? 이런 스터디하는 시간 투자하시고 자신이 정말 셀프로 되어낼 수 있다. PM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물어봐도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학습하셔야 된다. 학습하고 내 걸로 만들고 현장을 써먹어보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습관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PM 사업성공위원 실천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요.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습관이 매일 마이 오피스에 방문해서 산하 매출과 신규 회원을 체크한다. 저희 무점포 사업이에요. 무점포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모두 마이 오피스가 있어요. 마이 오피스가. 내가 하루를 마감하는데 내 산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구멍가게라도요. 오늘 하루에 매상이 어땠는지, 지금 재고는 여유가 있는지 그런 거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마이오피 들어가서 전체 매출이 어떻게 됐고 전달 대비 몇 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파트너 중에 누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이 스폰서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1등이 여기 지금 등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요 기간 중에 리크루팅을 하신 분들이에요. 하신 분들. 1등 박명숙, 2등 이용술, 3등 김은희, 4등 임지원, 5등 박이천, 6등 조윤주, 공동 6등이에요. 조윤주. 또 공동 6등 장숙희. 이 장숙희라는 분은 김창기 사장님의 1대, 2대, 3대 파트너네. 그래서 이제 3대 파트너. 공동 6등이고 8등 박설화. 예, 이렇게 8등. 이분들은요. 최소한 스포츠 컴피티션 기간에 지금 이런 추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분들인데 어쨌든 자신의 매일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서 단 몇 명일지라도 변함이 없더라도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 분석하셔야 되고 내 산하로 오토십이 몇 개가 있는가. 리더들끼리는요. 나중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토십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해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에 그룹 미팅 했던 거를 올려놨어요. 그거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PM의 최고 수익자인 요아킴이라는 분이 산하의 오토 숫자가 9만 개라 9만 개.
9만 개니까 월 8억씩 버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제가 2,000개가 조금 못 돼요. 그런데 보니까 IMMM은요, 한 오토십 숫자가 한 50개는 돼야 돼요. 50개.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하시는 IMMM들은요, 오토십 숫자가 50개 정도 돼요. 50개. 50개. VP 거의 100개. 50개 해봤자 몇 점이에요? 50개면? 5,000점 아닌가요? 맞죠? 만점 중에 5,000점은 오토식으로 깔린다는 얘기예요. 반 정도는. 그러면 IMA 50개, VP 100개, EVP 뭐 200개, 250개, 500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어? 내 산의 오토식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우리 리더끼리는요. 아, 요즘 오토식 개수 어떻게 돼요? 오토식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왜? 오토시는 3개월 약정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3개월 약정, 다음 달에 3개월 약정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오토십 회원들을 관리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미국 그룹팀 얘기했던 거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다 듣는 얘기지만 오토십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시면요. 무조건 누군가 오토십을 신청하면 이 사람은 3개월 후에는 오토십을 구독을 끊을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관리하세요. 끊을 것이다. 나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시한부다. 3개월 안에 3개월 이후에는 이 구독을 한 사람은 구독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하세요.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안 끊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야. 시한부라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요. 그 오토십 회원을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게 최고의 관리예요. 사업자로 전환시키면 오토십 구독 끊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로 전환하는 거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품 애용자로 만들어야 돼. 애용자. 나부터 제품 애용자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런 이유예요. 그럼 오토십을 신청하신 분을 3개월이 시한부로 생각하시고 그걸 제품 애용자라도 만들어야 돼. 애용자가 뭐예요? PM 제품만 보면 사랑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PM 제품이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제품이 들어가면요. 한 달 동안은 제품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소비자 관리하셔야 돼요. 소비자. 어? 이게 먼저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매일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서 자기 산하에 특히나 퍼스트라인에 있는 오토십 회원들 또 파트너들도 각자의 퍼스트라인에 있는 오토십 회원들 관리에 좀 신경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모든 것들을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전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매일 체크하는 습관 꼭 가져야 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자, 조직도를 매일 그리면 머릿속에 새긴다. 저는요, 지금도 저는 제 여기에 조직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조직도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다 조직도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한 장으로 시작했어요. 한 장으로. 지금은 몇백 장이에요. 지금은 물론 다 적지 않았어요. 이제는 PT 산하를 분리시키고 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하는데 요즘은 IMM별로 또 쪼개서 이렇게 조직도를 매일 그리고 있어요. 이게 다 모이고 있는 거야. 조직도를 그리고 머리에 새긴다. 지금 제가 이 조직도를 그리는 습관, 아니면 전산을 매일 들여다보든가. 조직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김혜쌤 아까 얘기할 때도 어? 장숙희라는 분이 내 머릿속에 없어.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봤더니 김장삼 일대의 김하은 사장님 밑에 있는 그분이 정강훈인가? 이게 어떻게 되죠?
예, 음소거가 돼 있어서. 자, 김 여사님, 그분이 이름 뭐죠? 아,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 자, 아무튼, 이것도요, 보면 나와요. 어. 자, 아무튼 보면 내가, 이분이 김창익 사장님의 3대 위치하고 있는 분이구나. 최소한, 제가 내 산하 회원수가 만 명이 넘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런 파트너 사람들, 내 집중하고 있는 라인들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조직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 그런데 이제 자기 밑으로 조직도 그려봤자 종이 한 장이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 자기 사내의 파트너 이름도 몰라.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조직도를 매일 그리며 머릿속에 새긴다.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오토십 회원 및 소비형 관리에 집중하고. 방금 얘기했죠. 이 얘기예요. 오토십 회원과 소비형 관리에 집중하고 뭘 집중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십 회원은 3개월 지나면 구독 끊는다. 라는 전제에서 관리하시라고. 사업자로 전환시키든 애용자 만들든 그 3개월 지나면요. 다시 오토십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소비 회원들 제품 단 하나라도 애용할 수 있게끔 관리에 집중하고 특히 우리 그룹에 뭐가 있습니까? 10일 밀착 케어라는 게 있죠. 제품이 들어가고 10일 동안은 진짜 밀착 케어 하셔야 돼요. 10일 동안은. 밀착 케어 하시면서 한 달 동안은 제품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섭취하는 루틴을 만들어 주면서 대표님 정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초대하는 거예요. 일단 초대해 놓으면 좀 더 관리가 좀 쉬워져요. 관리가 쉬워져. 응?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글들을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근데 지금 답변을 좀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 관리 첫 번째는 그런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초대해 주는 거. 제가 보니까 바로 박희철 사장님이 그, 고미선 씨, 주영숙 씨 어제 초대했잖아요. 제가 초대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초대해주고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분은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거고 조만간 3명의 방을 만들겠다. 컨슈머 서비스 센터에 안 들어온 사람을 후원만 만들어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3명이서 방을 만들어서 제가 바로 안 한 이유가 소비자들은 천천히 천천히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소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자사님 같은 예시를 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오늘 그 장숙희 씨도 보니까 소비자 연결시켰고 그 소비자가 또 소비자 연결시켰고 그 소비자가 또 연결시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소비자가 연결된다는 거는 그게 드라이빙 뎁스죠. 그 소비자 한 명을 소개했을 때 꼭 짚어주세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제 기초 2종을 이제는 사장님이 한 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제 10만 5천 원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 번 더 찝어줄 필요도 있어요. 축하한다고. 13만 3,140원에 구독으로 먹는 거를 사장님은 10만 5천 원대 먹을 수 있는 일반 사업자들이 먹는 가격으로 먹을 수가 있고 사장님 오토십을 하면 또 그 특가들도 구매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찝어줘야 돼. 찝어줘야 된다. 아무튼 이런 오토십 회원과 소비회원 관리에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고요. 제품에 감동을 하든 나의 그런 서비스에 감동을 하든 하면 해서 자신의 협력자 및 제품 애용자로 만들어야 돼요. 협력자 및 제품 애용자로. 협력자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서비스에 감동해서
아유, 내가 누구라도 소개 좀 시켜주고 싶다. 소개를 시켜주기 쉽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협력자들을 만들면 드라이빙 뎁스가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자, 강의나 교육을 들을 때 필기하는 습관을 갖는다. 지금 이런 지금 M스쿨 101을 듣고 있는 중에도 필기하고 메모하는 적자생존이에요. 적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야 돼요. 어? 강의나 교육을 들을 때 필기하는 습관. 필기까지는 아니래도요. 키워드라도 메모하는 습관. 인간은요. 지금 다 듣고 나서 뭐 교육 좋았다. 교육 어땠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메모하고 필기하는 습관을 갖는 게 성공을 위한 시험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매일 15분 이상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는다. 15분이 너무 적어. 솔직히 책 좀 읽읍시다. 책을 읽어야 돼요. 리더는요, 리더예요. 앞에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L-E-A-D-E-R. 우리가 아는 리더고요. 리더는 리더다. 이 뒤에 리더는 R-E-A-D-E-R. 독서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리더다. 이런 말 있습니다. 성공자 중에 책 읽는 습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책을 꼭 읽는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습관 중에 하나는 독서라더라. 왜 그게 필요하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나이를 먹으면 맞는 말을 들어도 잔소리로 느껴요. 나이를 먹으면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잔소리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한테 좋은 말도 안 해주게 돼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려고 해도.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잔소리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거든 사업에 관련된 거든 그러한 전문 서적을 최소 10권 이상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100권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읽고 있고요. 요즘은 제가 사실 비즈니스적인 것보다는 제품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생리학이나 영양학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요. 내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내일 건강관마 조명희 소장 초청 건강 아카데미가 내일 진행됩니다. 아침 1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4시간 정도. 그거 돈 내고 하는 강의예요. 돈 내고 하는 원래 유료 강의예요. 현재 그룹의 지원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내일 있는데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아까 장현진 사장님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만 신청했더라고요. 그 강의요. 제가 PM에 대한 이러한 제품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명희 사장님의 교육을 소장님의 교육을 열심히 저는 예전에 1박 2일로 매달 가서 9개월 연속으로 가면서 그 교육을 들었던 것들이 제가 아주 밑거름이 됐었고 그러한 교육을 한 번도 듣지 않으면서 이제 내 몸을 알아야 되거든요. 몸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 못 고쳐요. 근데 내 몸을 고치면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어떤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에 내 몸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러한 교육도 한 번 있는데 내일 있습니다. 내일 11시 반부터 지금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15분 이상 시선 추천하는 책을 읽는다. 정말 중요한 성공 습관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강요 안 해요. 일일 마감 후 하루를 마감하면서 사실은 진짜 비즈니스 한다라면 비즈니스 리포트를 작성해서 스폰서에게 제출해야 돼요. 업무 보고서 비스무리하게 오늘 나의 사업에 대해서 항상 미국에 있는 사업자들은요.
아니, 미국에는 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은 이메일로 글 쓰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가 마감되면, 자기 오늘 하루에 대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기 스폰서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그게,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자기 사업을 스폰서에게 많이 알릴수록, 어떤 걸 알려야 될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의 고객들에 대한 상황들, 내가 고객 컨택하면서의 상황들, 또 어떤 뭐 후원하면서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리포트를 해줘서 나를 많이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메일까지 아니래도 카톡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스폰서에게 어떠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는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뭐 매일 아니래도 리더들이 되면 매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데 아직 이제 VP 팀장 레벨도 아닌 분들은 사실 자기 사업을 계속 많이 알려주는 게 사업이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박희철 사람이 이런 얘기, 김혜성이 이런 얘기들 저랑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런 소통을 매 시간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스폰서와 소통하는 시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얘기네요. 8단계 얘기인데,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